여러분, 금융시장에서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있잖아요. 바로 그 순간에 정말로 놀라운 기회의 신호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이 역설적인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벌어진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서 데이터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지 한번 깊게 파헤쳐 볼게요. 자,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2026년 2월이요. 아, 시장 이제 진짜 끝났다 하는 공포가 정말 말 그대로 사상 최고조에 달했는데, 와, 믿기지가 않죠. 바로 그 똑같은 순간에 비트코인을 사겠다는 관심도 같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완전 정반대되는 두 감정이 정면으로 팡 하고 부딪힌 거죠. 그럼 지금부터 데이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대체 이 기묘한 신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저랑 같이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이 있죠. 우선 시간을 2025년 10월로 되돌려서 시장 붕괴의 첫 단추가 어떻게 끼워졌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사건들의 전체적인 로드맵이에요. 첫 충격이 오고 시장이 조용히 가라앉다가 결국엔 모두가 내던지는 투매가 일어나고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이 순서대로 한번 짚어볼게요. 폭락의 방아쇠는 트럼프의 관세 발표였어요. 이 소식 하나에 1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넘는 비투 포지션들이 순식간에 강제 청산됐습니다. 이걸 대규모 청산이라고 하죠. 당연히 사람들은 비트코인 가격, 비트코인 폭락 같은 걸 막 검색하면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했고요. 아주 전형적인 초기 패닉 반응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장은 두 번째 국면으로 접어들어요. 이때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급격한 공포가 아니라 뭐랄까 무관심으로 바뀌면서 그 속에서 더 깊은 두려움이 자라나기 시작한 시기였죠. 이게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모든 걸 포기하게 되는 투매 현상의 전조였습니다. 이 차트 한번 보세요. 가격이 계속 질질 흐르니까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같은 일반적인 검색량이 1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뚝 떨어졌어요. 대중의 관심이 그냥 차갑게 식어버린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다들 무관심한 척하는 그 물밑에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또 부정적인 감정이 조용하지만 정말 무섭게 싹트고 있었어요. 바로 이 숫자 87이 그 증거입니다. 2025년 11월 겉으로는 관심이 식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비트코인이 영원히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극단적인 공포가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이 검색어의 관심도가 벌써 87점이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곧 닥쳐올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공포와 기회, 이 두 개의 완전히 다른 힘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혔던 바로 그 순간으로 가보시죠. 먼저 역설의 첫 번째 얼굴, 바로 극에 달한 공포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검색창에 이렇게 쳤다고 해요. 비트코인은 죽었다. 그리고 그 공포의 크기는 구글 트렌드 점수 100점, 만점이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부정적인 감정이 폭발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정말 신기하게도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비트코인 사는 법, 이 검색어가 동시에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이 매수 관심도는 무려 5년 만에 최고치를 찍을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절규할 때 누군가는 이걸 지금이 기회다라고 본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관심이 기존 투자자들한테서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 같은 가장 기초적인 질문의 검색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이 말은 즉, 이 혼란을 보고 호기심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도 어마어마했다는 뜻이죠.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했던 현상이죠. 바로 개인 투자자 투매. 개인들이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가지고 있던 걸 전부 다 던져버리는 바로 그 지점이 아이러니하게도 종종 시장이 진짜 바닥이 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설적인 상황을 정리하면 딱 3단계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째, 극심한 공포가 투매를 부르고요. 둘째, 그 덕분에 싸진 가격이 저점 매수자들을 유인하죠. 마지막으로 셋째, 이 시끄러운 소동 자체가 새로운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모든 사건들은 결국 데이터를 통해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집단 심리를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전체 흐름이 한눈에 쫙 들어오죠. 처음에는 가격 폭락 소식에 검색량이 급등했다가 좀 지나니까 관심이 식으면서 하락하잖아요. 그러다가 2월에 공포랑 매수세가 꽝 부딪히면서 검색량이 극단적으로 급등하고 3월 들어서야 회복되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어때요? 검색어의 흐름이 시장 심리의 단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개인들의 항복, 즉 투매 이후에 누군가의 축적, 즉 저점 매집이 일어나는 이 패턴. 물론 이게 100% 맞는 완벽한 예측 도구는 아니에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바닥을 알려주는 아주 의미 있는 신호로 여겨져 왔다는 거죠. 결국 데이터는 그냥 차가운 숫자가 아니에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집단적인 공포, 탐욕, 그리고 호기심 같은 우리 인간의 심리가 그대로 녹아있는 하나의 이야기인 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3월 5일, 실제로 가격이 반등을 시작하니까 거짓말처럼 극과 극을 달리던 검색어들도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드디어 그 혼돈의 정점을 지났다는 신호였던 거죠. 오늘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 그 안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읽는 법을 살짝 엿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많은 정보와 소음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또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